그래서 지난 시간에 3.5절 내용의 반을 공부했죠. 그죠? 3.5절엔 두 가지가 있죠.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,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, 뒤에 조금 남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올렸죠. 강의 올린 거 봤어요, 여러분? 네네.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용은 정리했을 거고,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,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한 페이지로 정리해보자고 얘기를 했죠. 강의 슬라이드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텍스트만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고, 뭐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거리도 놔두는 것도 좋고 해서 뭐 정리를 해서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, 모르는 부분은 이런 거 질문 있고,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가 한번 내볼게요. 지난 그 영상에 제가 올린 건데 이 페이지거든요. 새로운 분포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. 근데 수업 시간에도 다 설명을 했어. 초기화 분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, 이항 분포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,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. 그러니까 새로운 분포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. 막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뭘 생각하자 그랬죠? 이그젠플. 이게 무슨 이그젠플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는 동전 던지기였고, 초기화 분포는 뭐였어요? 공뽑기, 그죠? 맞아요? 네, 공뽑기였지. 그러면은 여러분 뭐 숙제를 했나 모르겠는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뭐에 대한 모델일까? 어떤 예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? 이거부터가 첫 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보면 어려워요. 어렵고 길고 이거 뭐 하는 거지인데, 예를 딱 떠올리면 아, 이거잖아. 이거 그냥 정리해 놓은 거네.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. 더 이상 묻진 않을게요. 왜냐면 여기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안을 시키니까.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 데피니션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. 아, 이런 거였지 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.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. 이그젠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분포를 써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뽑기가 떠올랐어. 이거에 대한 분포는 초기화 분포야. 그러면 초기화 분포에 대한 그 두 페이지짜리 내용들 있잖아요. 뭐 용어들이 하며 뭐 문장들 하며 이런 것들 있죠. 수식들 하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백지에 놓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진짜 여러분께 된 거예요. 뭐 지금 뭐 얘기 나누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, 그러면 이제 정의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됐죠.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 새로운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아보는 거죠. 그죠? 기대값과 분산은 공식화돼서 나와 있죠. 그러면 공식을 일단 외워야 되긴 해요. 근데 외우는 것도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요? 다른 관련된 것과 연결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.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랑 연결을 했냐면 강의에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, 이항 분포하고 연결을 했어요. 기억나요, 여러분?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두 개가 굉장한 관련성이 있어요. 거의 비슷한 거야. 근데 뭐만 달라요? 그쵸? 공을 다시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. 뭐 영어로는 with replacement냐 without replacement냐라고 말을 했는데,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구니 안에 빨간 공이 10개 있고 파란 공이 뭐 5개 있어요. 근데 내가 눈을 감고 그 중에 3개를 골라. 이런 게 초기화 분포잖아요. 눈을 감고 3개 고른다는 건 이런 거랑 같은 거지. 하나 뽑고 여기 갖고 있고, 또 하나 뽑고 또 갖고 있고, 또 하나 뽑고 또 갖고 있고, 이렇게 뽑는 거죠. 뽑은 걸 다시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이렇게 뽑나 그냥 3개를 같이 뽑나 똑같잖아요. 그죠? 맞아요? 이게 초기화 분포인데, 그러면 이항 분포는 뭐예요? 내가 공을 하나 꺼내놓고 색깔을 봐요. 파란색이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? 다시 넣어.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돼요? 빨간 공 10개, 파란 공 5개가 똑같죠? 다시 섞어서 또 뽑아. 아, 이번에는 빨간 공이네? 다시 넣어. 그렇게 뽑으면 이걸 뽑는 것에 대한 확률이 변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게 이항 분포라고요. 그러면은 이해했죠? 아, 초기화 분포랑 이항 분포는 거의 같은데 다시 도로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만 다르다라는 거죠. 그러면 거기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뭐예요? 기대값은 NP 잘 알잖아. NP 그대로 이용하고, 그러면 N의 역할을 하는 게 뭐고 P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 식이 그대로 나와요. 그 다음에 분산의 경우에는 NPQ잖아. 이항 분포의 분산은. 그거 넣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점이 있지. 뭐가 달라요? 이거는 여러 개를 뽑잖아. 거기서 분산의 차이가 생겨요.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.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으면 그 뭐 빨간 거 파란 거의 개수가 좀 모여 있을까 아니면 흩어질까?
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런 게 헷갈리면은 제일 간단한 건 또 극단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거야. 제일 극단적인 게 뭐예요? 다 뽑는 거. 다 뽑아. 그럼 뭐야? 분산이 어떻게 돼? 0이지 0. 빨간 거 10개, 파란 거 5개밖에 없잖아요. 그 한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분산이 0이지. 그런데 내가 하나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? 이항분포에서 하나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MPQ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더 곱해지는데 팩터, 곱에 대한 상수가 곱해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돼요? 스몰 n 하나만 뽑으면 얘는 1이 돼야죠. MPQ하고 똑같으니까 이 항분. 근데 내가 얘를 캐피탈 N개를 뽑으면 뭐가 돼야 돼? 0이 돼야 되겠지. 분산 0이 돼야 되니. 거기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답은 뭐죠? 캐피탈 N-1분의 캐피탈 N- 스몰 n이라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스몰 n이 1이 될 때는 전체가 1이 되고 스몰 n이 캐피탈 N이 될 때 0이 되는 식 중에 가장 간단한 식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 중요한데 그 공식 외울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? 기존의 다른 랜덤 베리어블하고 연결을 해서 하자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?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숙제나 무슨 분포인지 쓰고 그냥 평균 기대값 쓰고 끝 이러지 말고 제가 지금 한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 한번 넣어보자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말이에요. 알겠죠?